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만은 이 좋은 날 또 법의 등을 달고자 공부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6번째 경, 덧경의 순서인데 덧경은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하는 경이 4가지가 있다. 맞지마 니까야에 26번, 36번, 85번, 100번. 그래서 이 4가지 경을 묶어가지고 4주에 함께 공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벌써 2주가 지나갔고요. 2주를 더해서 이 4개 경을 통해서 중심에 뭐가 있나요?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에 5 비구에게 법을 설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4개 경을 묶어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맞지마 니까야를 매주 하나씩 순서대로 나아가는 이것과 병행해서 각각의 경들이 알려주는 또 경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 또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에 나타나는 이 확장된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경과 함께 확장된 주제들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이 확장된 주제가 글쎄 25번 경까지에서 31번, 그러니까 31개의 확장된 주제가 옆에서 병행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특강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맞지마 니까야를 옆에서 함께 따라가고 있는 확장된 주제의 31번째 주제로, 사실은 우리가 25번 경이 미끼경이죠. 미끼경에서 어떤 걸 보았나요? 기본적으로 사슴이 쳐놓은 미끼를 사슴들이 어떻게 따먹기만 하느냐, 그거 따먹고 붙잡히느냐, 이제 이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사슴에 대한 미끼의 비유를 이제 출가한 사람들, 사문바라문들의 삶에 마라의 미끼라는 개념으로 미끼경이 본 주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문바라문을 4부류로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2번째 부류는 이러저러 하지만 결국은 마라가 던져놓은 미끼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끼를 정신없이 먹는 거지. 정신없이 먹어가지고 마라의 위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마라한테 붙잡힌 상태가 되죠. 그런데 3번째 사문바라문은 어때요? 이 마라의 미끼, 요게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이죠. 이것에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그것을 먹기는 하지만 마라의 위력에 묶이진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10가지 견해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14무기,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이런 14무기라고 부르는 10가지 견해가 있다고요. 근데 요 10가지 견해를
가지면 마라의 미끼인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거기에 그 미끼에 직접 낚이지는 않지만 10가지 견해를 가졌다라는 것이 마라가 치는 커다란 그물 안에 있는 삶이어서 결국은 마라의 위력에 묶이고 마라에게서 벗어나 해탈하지 못하는 이제 요런 부류가 세 번째 부류의 사문 바라문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이제 구차재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라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마라가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이래가지고 마라의 위력권,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곳으로의 네 번째 사문 바라문의 부류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끼경에서 알려주는 거는 색성향 미촉의 소유의 사유가 작용하는 이런 마라의 미끼에 속하는, 그러니까 미끼에 붙잡히는 두 부류, 그거는 넘어섰지만 10가지 삿된 견해 14무기에 붙잡혀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 부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이제 거기서 벗어난 이래가지고 14무기라고 하는 것이 니까야 안에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또는 이렇게 몇 개의 상류따 안에는 14무기가 집중적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히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10가지 주제 이렇게 알고 있기에는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으로 자리하는 곳이 14무기구나. 이게 굉장히 비중큰 주제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4무기에 대해서 미끼경이 말하는 요 정도로 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 14무기를 확장된 주제라는 측면에서 공부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지난주에도 하려고 했다가 그 중간에 세존에게서 범행을 실천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사실은 요건 이제 24번경에 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 밀려서 오늘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공지하기를 특강, 그러니까 25번 특강에서 14무기, 그 다음에 대시 1 견해 상류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거든요. 자, 오늘 견해 상류다를 이렇게 교재를 드렸는데요. 요 이야기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무기를 지금 설명했어요. 14무기가 14라는 게 뭘 말하죠? 10가지. 그죠? 14가지가 아니라 10가지 건, 요런 이야기죠. 14. 이렇게 되는 거죠. 14무기. 이게 중국 쪽으로는 이거를 14무기 이래 해서 14가지로 좀 이제 확장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일단 니까야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용례는 없죠. 자, 그러면 이 14무기의 10가지 어떤 게 있죠? 세상을 명확하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네. 그래.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두 분 이야기가 그거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하냐, 안 하냐, 끝이 있냐, 없냐.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야.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는 건 영원하다라는 거고, 무시무적이냐. 공간적으로 끝이 없다라는 것은 가도 그 끝에 닿지 못한다. 그게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게 네 가지죠. 그 다음에
5 내지 6은 뭐죠? 몸과 생명과요. 몸이 그래. 생명과 몸의 관계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는 게 있어. 몸이라는 게 있어. 이게 하나요. 몸 죽으면 그 몸과 그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 죽으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반면론이죠.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몸의 한평생 그렇게 일치되는 게 아니고 생명은 다른 생명이고 다른 몸이어서 몸이 붙어 있으면 그 몸하고 내가 되고 그러다 몸이 죽으면 또 새로운 몸이 붙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길게 가는 어떤 거고 몸이라는 거는 100년 안팎 붙는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건 뭐예요? 요 생명 요 자리에 이제 뭐 아라고 말해야 되고 뭐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것의 상주론, 상견 이래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생명과 몸에 대해서 그 생명이 그 몸일까?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일까? 라는 게 5번, 6번이야.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가 뭐가 되죠? 열의 사후. 열애의 사후. 이래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이제 그 주제를 늘 부처님에 대해서 열애의 사후로 하지만 뭐 의미상으로 보면 아라한의 사후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래서 열애의 사후를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렇게 이제 네 가지로 그래서 7, 8, 9, 10 요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총 10가지 꺼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열애의 사후에 대해서 열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도 존재한다. 이것만이 사실이고 아니 그렇지. 있다라고 확정이 되면 있다라고 확정된 그게 사실이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잖아. 그래서 이것만은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라고 물으면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뭐 이런 식이죠. 이래서 이제 10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쉽게 보면 14부기는 이런 10가지거든요. 이 특강 준비를 하면서 제가 조금 좀 시각을 달리하게 된 게 14무기를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사한 형태로 경전수를 다 따지자면 이제 14무기보다는 좀 작지만 오늘 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경들이 있어. 이건 뭐지?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경이 어떤 경이 보면 1번 세상은 영원하다. 세상의 시간적 관점에 있어서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이것만이 사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런 말하면 세상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고 영원하다는 것만 사실이고 이래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또
또 이런 그 14무기를 말하는 경우보다 조금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십 개 되는 많은 경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호부님 네 가지 건이라면 어떤 네 가지일까? 모르죠? 박호부님 10가지 하고 14가지 하고 7분 10분 유의 그 말이죠. 그러겠지. 요 네 가지만을 그러니까 다른 내용인 게 아니고 경에 따라서 10가지 모두를 소개하면서 이 무기적인 주제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제법 많은 경우들이 앞에 6가지는 언급을 안 하는 거야. 뒤에 4가지만을 언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4가지만을 말하는 경우는 14무기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이름을 붙여보는 거야. 아니 이게 수십 가지거든 이 경이. 그러니까 뭐 수십 가지 한 20개는 넘더라. 그러니까 사사무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야. 열애의 사후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 개념은 아라한의 사후 이래 말을 하면 되는데 아라한이라는 존재를 왜 지금 이 열애 또는 아라한의 사후를 언급하는 건가요? 분열을 벗어나. 근데 그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이런 언급이 필요한.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분들이 아라한이고 최초의 아라한인 열애야. 근데 왜 이 아라한 열애의 사후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열반 이유는 그래? 이래 보면 되겠지. 아라한이 되지 못한 분들은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죠?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 번뇌가 다 부서지지 않은 아라한 되지 못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거든. 이게 이제 우현경에서 직접 이 표현을 해주잖아. 그런데 무명과 가래가 없는 존재들이 있는 거야.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면 이 몸과 함께 하는 동안 우리 곁에 아라한이야 저분은 이래 볼 수 있지만 이 아라한이 무명과 가래가 없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고.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몸으로 가는 거는 태어남이고 몸으로 가지 않는 거는 태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사후 뭐 어떻게 돼?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거지. 그 몸이 거친 몸이냐 의성의 몸이냐 무색의 몸이냐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테란스파 어떤 몸이냐 이렇게 관점을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몸으로 가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그러면 몸과 함께하는 어떤 존재 상태가 아니니까 몸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상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일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일까? 그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상태일까? 요게 궁금한 거잖아. 근데 부처님은 근데 이 네 가지가 중복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이 맞으면 나머지는 거짓인 거야. 없다가 맞으면 나머지는 거짓인 거고 이렇잖아.
그래서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그래 있다라는 게 맞아 라고 답을 하지 않는 거야. 없다 없습니까? 나머진 다 거짓이죠?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지? 라는 것이 십사무기가 갖고 있는 문제 제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결국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다 없다. 무명과 가래가 있는 중생들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하지 않는, 그러나 답을 하고자 해도 무명과 가래의 문제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제5의 상태가 아닐까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것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은 못해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번뇌를 부숴가지고 무명과 가래가 없는 그러한 아라한의 상태가 나에게서 실현이 되어야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달리 대답이 없죠. 이제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열애의 사후 아라한에 대한 네 가지만을 주제로 대답하지 않음이 나타나는 경들도 많다. 많기 때문에 십사무기와 차별해서 사사무기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주제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결국은 중생들의 삶의 터전으로의 세상이라고. 생명과 몸에 대한 이것도 결국은 몸과 생명이 함께하는 상태로서의 중생의 상태. 요 개념이죠. 그러나 밑에 네 가지는 차별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십사무기와 사사무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공부를 좀, 어제는 이제 십사무기를 확장된 주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십사무기에 눈을 두고 경을 찾다 보면 참 많이 좀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게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왜 십사무기를 주제로 경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어려운가? 라고 또 좀 접근을 해보니까 요번에 좀 새롭게 보이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미끼경에서 이런 십사무기를 뭐라 해요? 10가지 견해라고 하잖아. 이게 하여간 세상, 그러니까 삶을 보는 시각이지 나와 세상에 대한. 그런데 이런 견해와 관련해가지고 요 십사무기,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 요런 10가지 견해가 중시되지만 또 한면으로 경에서는 더불어서 함께 발견되는 이 견해와 관련한 또 다른 주제들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사사무기가 십사무기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보니까 십사무기만 공부하는 것에서 좀 불편이 있다라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십사무기의 10가지를 포함하면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견해와 관련한 어떤 주제를 말하는 경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뭘까? 어떤 경들이 사사무기를 포함하는 십사무기를 포함하는 주제를 말할까? 법망경 62개 견해 중에 십사무기 없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4무기 안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설명하는 요 이야기, 이렇게 4사무기를 담고 있는 14무기를 담고 있는 견해를 포괄하는 경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 경들을 따로 모아놨어. 어떤 그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경을 모아놓으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는 경들을 모아놓은 것을 상류타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 상류타 니까야의 24번이 견해 상류타거든. 이 견해 상류타가 좀 다양하게 견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14무기 10가지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견해 상류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14무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담고 그것에 다른 견해들까지를 담아가지고 이러한 견해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포괄적인 답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견해 상류타에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상류타 니까야 하면 1권이 어떠하고 2권은 연기가 중심 주제고 3권은 오온이 중심 주제고 4권은 육처가 중심 주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5권에 가서는 이제 좀 더 그 보리분법으로 확장이 되지만 이렇게 중심 주제에 우리 눈이 더 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함께하는 상류타에 좀 관심이 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요렇게 좀 특정 지어지는 상류타가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생략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은 생략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상류타의 경들을 보면서 크게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견해 상류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박보부님은 한번 견해 상류타 중요하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하셨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견해 상류타 여러분 그냥 24번이니까 오온 상류타가 22번이니까 3권에 속하는 하나의 상류타 우리 그렇게 주목을 많이 안 하죠. 그런데 의미를 보면 이렇게 열의 아라한의 사후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과 가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그래도 떼어나지 않는 우리가 끝내 도착하자라고 하는 그 자리 그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끝내 가야 할 자리가 거긴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답하느냐 그래서 사사무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좀 확장된 주제가 6가지가 더해져서 10가지 14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는 이런 10가지 견해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목해야 하는 견해들을 포괄해가지고 24번 견해 상류타가 답을 주고 있다. 모아져 있다. 요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14무기를 한 주 특강을 통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바로 요렇게 견해 상류타라는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니까 견해 상류타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짚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 14무기 또는 사사무기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견해상류다 오늘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이지만 그 반복이 어디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찾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워낙 많아요. 47페이지짜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전의 수로 말하면 96개 경이 들어있는 거야. 96개 경이야. 자, 이 경을 견해상류다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해상류다에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4개의 품으로 되어 있어요. 품이 4개인데 품마다 하여간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1품, 첫 번째 품에서 요즘 표지에 법원님 표지에 제가 간략히 정리해놨거든. 표지에 보면 첫 번째 품에서는 아에 대해 가지고 4가지의 견해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맞지마니까야 76번 삼닥가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범행 아닌 거 4가지, 그리고 안식을 주지 못하는 범행 4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노력들이 소개가 된다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대부분 사문과경에서 보면 육사외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육사외도 이야기로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보면 범행 아닌 것, 범행 아닌 것도 4가지에 대해서 4가지 견해로 나와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14무기 10개가 나와. 그리고 나면 네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몇 개냐 하면 18가지 견해가 소개되는 거예요. 견해상류다 제1품에서 이렇게 아에 대한 4가지, 범행 아닌 건 4가지, 14무기 10가지, 18가지 견해가 소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소개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품에서 4품까지 3개의 품에서는요, 이 18가지 그대로에다가 더하기, 요 보면 아가 있죠. 아를 몸, 그러니까 색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관점을 말하는데, 아에 대해서 몸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언제? 그렇게 이제 4가지로 몸을 말하고 더하기 이제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이제 아뜨만이니까 상라가정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라는 것이 색, 즉 몸과 함께하는 아뜨만이냐, 몸과 함께하지 않는 아뜨만이냐,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제시를 하면서 더하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건 어쨌든 상라가정의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는 공통된 특징, 그 위에서 이 아뜨만은 몸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4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수, 느낌,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는 어떤 식이냐 하면 느낌이니까 느낌이 있다 없다 이거는 아니겠죠. 느낌이 즐거운 느낌,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것은 오로지 즐거운 느낌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픔이 없어. 오로지 괴로운 느낌만 갖는 거예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픔이 없어.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괴롭다,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8가지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26가지 견해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경의 수가 총 몇 개가 되냐 하면 각각마다 하나의 경이니까 18개 경. 2 내지 4가 26가지니까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78이 되는 거죠. 78 더하기 1품 18 하니까 그래서 견해상류단은 총 96경이 되는 거예요. 뭐 요렇게 이제 견해상류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요 부분을 뭐 좀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요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죠. 아라한의 사후가 결국은 우리의 그 목적적인 그 상태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거기에서 세상과 생명, 여기에 이거를 더해서 10가지로 확장하고 그 10가지에다가 아에 대한, 범행 아닌 것에 대한 해서 18가지로 1품에서 말하면서 2 내지 4품에서는 아에 대해서 몸이 있을까 없을까, 즐거운가 괴로운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4개씩 보태서 28개의 견해로 확장되니까 경수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96이야. 제가 볼 때는 견해와 관련해서, 그래 아까 그 법만경 말씀하셨잖아요. 법만경이 포괄적으로 62가지 그 삿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법만경의 62가지에는 요 내용이 포함돼요. 그 14무기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가 몸이 있나 없나, 요런 게 이제 포함되고, 법만경이 이제 워낙 그 견해와 관련해서 비중 있는 경이죠. 그런데 그 경만큼이나 사실은 견해상류다가 이 단편적인 경들을 모아가지고 요런 구조로 견해와 관련한 포괄적인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을 공부해 가는 데서, 사실 이제 경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14무기의 용례 경전들을 보면서도 이게 좀 애매함이 있고 어렵고 왜 그럴까라는 부분으로 왜 어려울까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견해상류다가 포괄적으로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해상류다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러한 견해들을 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눈을 갖게 되면 앞으로 니카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런 견해의 측면의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니카야 공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일단 표지 그렇게 그럼 마쳤습니다. 이런 구조로 견해상류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소따빠띠 왔고 해서 예류품 이랬어요. 우리가 보통 예류자라고 하면 예류자가 빨리어는 뭐죠? 소다 빠따 소따 빤나 이렇게 쓰죠. 소따 빤나. 소따 이게 아가 장음이든가 그렇지. 아가 장음이지. 소따 빠짜띠 소따 빠짜띠라고 하는 단어에서 과거 분사로 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소따 빠따 하면 흐름에 든 사람 요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흐름에 든 사람 해서 예류자 이래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품의 이름이 뭐냐 하면 소따빤나 왔고가 아니야. 소따빠띠 왔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참고로 소따빠짜띠라고 하는 흐름에 들다라는 이 동사의 과거 분사로 예류자 이래 됐다면 소따빠띠라는 요 말은 사람을 지시하기 이전에 흐름의 등 요런 이제 그 명사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품은 예류자품이 아니라 예류품 이렇게 소따빠띠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설명드린 거지만 아에 대한 4가지, 범행 아닌 4가지, 14무기의 10가지를 더한 18가지 삿된 견해를 소개함 이랬거든요. 1. 왔다 수땅에서 요 왔다는 지수화풍이라고 말할 때 풍, 바람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바람을 주제로 하는 경우는 아니고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에 머물렀다. 세조는 비구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라고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법들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에게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색이 있을 때 색을 집착하고 색을 고집하여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라는 견해가 생긴다. 수가 있을 때, 상이 있을 때, 행들이 있을 때, 식이 있을 때 식을 집착하고 식을 고집하여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라는 견해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데도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라는 견해가 생기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는 상한가 무상한가? 상은 행들은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데도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견해가 생기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본 것, 들은 것, 다 안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데도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견해가 생기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런 경우들에 대한 불확실함을 버리고 고에 대한 불확실함을 버리고 고집에 대한 불확실함을 버리고 고멸에 대한 불확실함을 버리고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불확실함을 버릴 때 이것이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깨달음을 겨냥한 예류자라고 불린다. 자, 거기서 바로 위에 보면 원어 제일 밑에 소따 빤너라고 나오죠. 소따 빤너니까 예류자 노래된 거고, 경의 제목은 품의 제목은 소따 빠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셨고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느냐라고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고집하여 이러한 견해가 생기는가?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비구들이 저희의 법이라는 게 다 부처님 거지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배워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쳐 주셔요 하고 요청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질문하고 이제 당신이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침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색이 있을 때 색을 집착하고 고집하여, 그래, 뭐 색이 있을 때 색을 집착하고 고집하여 이러한 견해가 생긴다. 그런데 색만이냐?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반복을 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을 때 그 오온을 집착하고 고집해서 이런 견해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다시 이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대표적으로 보죠? 무화상경에서 부처님이 색은 무화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무상한가, 상한가, 무상한가? 이래 해가지고 무상합니다, 고옵니다. 그럼 무상하고 변하는 것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 모든 오온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실직견을 이끄는 거죠. 그 여실직견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예리조가 되죠. 이 경에서 그 부분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이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집착하고 고집해서 생긴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우리 무화상경의 문답으로 무화상경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집착하지 않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생기겠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를 이제 부처님이 자, 이런 견해가 있다. 근데 이 견해가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해서 이런 견해가 생기느냐? 부처님 가르쳐 주셔요. 라고 하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을 때 그 오온을 집착하고 고집해서 그런 견해가 생긴다. 라고 견해가 생기는 부분을 말하고 그리고는 그런데 말이야. 오온 때문에 이런 견해가 생기는데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상하냐 무상하냐? 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 부처님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실직견으로 이끄는 그 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르게 보면 집착하지 않는 거잖아. 여기서 경은 앞에 질문에서는 집착과 고집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집착하지 않는다면이라는 하나만 써요. 고집을 안 써. 약간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여실직견해가지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런 견해가 생기겠느냐? 아닙니다. 대동이시여. 안 생깁니다. 라고 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제자들이 공감해서 답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들에 대한 불확실을 버려라. 이런 경우에 대한 불확실 이랬는데 이게 뭐 약간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상한가 상한가 이런 데 대한 확실함이 있느냐 또는 본 거 들은 거 다 한 거 인식한 거 얻은 거 조사한 거 의로 접근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함이 있느냐 이 얘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버려지면 달리 말하면 여실직견하면 요 얘기죠. 그리고 고집, 고멸로 이끄는 실천 즉 사성제에 대한 불확실함이 버려지면
무상고 무한이가 3법인 하고 존재의 실상 그리고 사성제 요 내용들 이러한 진리에 대한 불확실함을 버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면 떨어지지 않는 자. 어디로 떨어지지 않죠? 사막초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확실해. 뭐가 확실한 거예요? 아이고 7번 태어나기 이전에 깨닫는 이런 확실함이 있는 거야. 거기에 깨달음을 겨냥했어. 오직 열반으로 향하는 이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깨달음을 겨냥한 삶이에요. 이래 되는 거죠. 그러한 예류자라고 불린다. 이런 사람이 예류자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견해상류다에서 이 첫 번째 품 18개 경이 반복해서 이러한 삼법인과 사성제에 대한 불확실함이 버려지면 이런 사람이 예류자다라고 부처님이 말해주거든요. 요 부분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돼요. 예류자가 누구야?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그 삶의 메커니즘을 그리고 메커니즘에서 역순으로 가면서 그래서 여실직연한 사람이 예류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견해상류다에서 딱 그 얘기를 해주죠. 여실직연함은 예류자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참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둘러야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꼭 보고 가야 하는 게 지금 이제 부처님이 무아상경식으로 무상고 무아를 말하잖아요. 무상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무상고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오온이잖아.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그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본 것, 들은 것. 그래. 본 거, 들은 거, 내지 의로 접근된 거 이렇게까지 나오죠. 이거 무슨 얘기지? 사실 박구분이 우리 이거 경에서 많이 자주 보죠. 이 이야기를 여기선 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 본 거라는 건 뭐예요? 뭘 보지? 색 웨이트를 보겠지 뭐. 그지? 본 거라는 것은 색이요. 들은 거는 성이요. 세 번째가 뭐죠? 다한 것, 그 다음엔 뭐지? 그 다음에 인식한 것. 인식한 거는 의와 법의 관계죠. 다한 거. 아니, 이게 총 이렇게 말하려면 그냥 푸토 이렇게 말을 하지, 무땅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보통은 색성향 미척법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경에서 요 표현, 본 거, 들은 거, 그리고 하나 건너서 인식한 거, 요렇게 네 가지로 말할 때가 요 용례가 작지 않다고. 그럴 때 이제 무땅이라는 말로 나오죠. 그 말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척 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는 거, 들은 거, 인식된 거 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향, 미, 촉. 말하자면 요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게 무땅이 맞지? 디탕, 수땅, 무땅.
윗야 땅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를 무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 의미를 봐야 하느냐 하면 이게 참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본 거, 들은 거, 인식된 거 중간에 있는 무땅은 향비, 촉을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안 거. 안 거라는 것은 인식한다는 얘기죠? 네이처와 웨이처. 거기서 어떻게 아느냐? 코로 닫고, 혀로 닫고, 몸으로 닫고. 이렇게 그냥 표현해서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요 번역을 본 거, 들은 거, 안 거, 인식한 거.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무탕은 이제 이렇게 봤어. 색상향비 촉이야. 색상향비 촉 법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당연히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죠. 그리고 3, 4화합 촉 해가지고 안촉 내지 의촉 생기죠. 그리고 이거 대해서 뭐 안촉 생수 내지만 그냥 안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의촉 생수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까지 오는 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요 과정을 놓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본 거, 들은 거, 안 거, 인식한 거. 그 다음에 얻은 거. 다음에 조사한 거. 얻은 거, 조사한 거, 의로 접근한 거.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 같아요? 기본적으로 딱가가 있거든. 딱가에서 견해가 나오고 밑딱가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뒤에 뭐 마치마니까에서 볼 거지만 이렇게 윗딱가에서 떠오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윗자라나라고 해서 뭐 윗자라띠 접근하다라고 우리가 이거 번역한다고. 이거 저기 윗딱가 윗자라 해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고 있지만 윗자라띠라는 이 단어가 접근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아요. 무슨 말입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이 관계가 수에서 딱가로 들어가면 그런 그 내입처 외입처 간의 관계를 일단 좀 접어두고 내적 관계를 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떠오르면 이제 의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한테로 접근하고 그래서 의도 기대 지향으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뭐 상세히 설명은 좀 그래. 그래서 의로 접근이다라는 말은 요 자리에 있어. 윗닦아 이후에. 여기서 이제 안우 윗자리 땅 마나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안우가 붙고 안우 윗자리 땅 마누사라고 해서 의로 접근된 것 이렇게 번역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본 거 들은 거 다 안 거 인식한 거 그 다음에 얻은 것이라고 나오죠. 얻은 것은 뭐지? 사실은 이래 볼 수 있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이거 뭐예요? 생겨난 거. 생겨났죠. 어떻게 생겨난 거야?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겨났어. 안과 색이라고 하는 이 인식의 결과로 말하자면 안식을 얻었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야? 그런가 하면 수라는 건 또 뭐예요? 이렇게 식이 얻어지면 3, 4화 촉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현상에 의해 가지고 또 느낌이 얻어지는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다 한 거, 인식된 거에 이어지는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1차 인식의 영역에서 식과 수가 생겨난 거요, 얻어진 거요. 그리고 딱가를 거쳐가지고 견해로 나오고 윗딱가로 나와가지고는 다시 대상한테로 의로 접근하는 거예요. 요 순간에 딱 하나가 남았죠, 이제. 하나가 뭐죠? 조사한 거. 조사한 거가 있죠. 조사한 것이 원어가 뭐냐 하면 파리예 식당이거든. 파리예 사띠 이렇게 되겠죠. 과거 분사 해서 나오는데 이 조사한 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칠각지에서 택법각지라고 말할 때는 이제 담마왓자라라고 해서 역시 그 동일하게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택법각지에서 쓰거든.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이렇게 본 거, 들은 거, 다 한 거, 인식한 거에서 식과 수가 얻어졌어. 식과 수, 상 해가지고 닦아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견해가 나오고 윗닦아에서 의로 접근되잖아. 이때 견해가 이쪽에 작용하잖아. 견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보는 눈이잖아, 어쨌든. 얻어진 거. 그래서 닦아를 지내는 이 과정. 그래서 견해로 나와가지고 보는 거지 뭐. 내가 볼 때는 이 조사한 것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 견해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경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본 것, 들은 것, 다 한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실은 여기서 번역을 하나 바꾼 거예요. 그 얻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얻은 것이 이제 원어가 빠따라고 빠따 빠땅 이래 나오는데 이 빠따라는 말이 obtain, 얻다 이래도 되고 성취하다 이렇게도 되는 거야.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성취하는 만큼 얻는 거지 뭐. 아마 이게 그동안 저도 다른 번역들을 따라서 있겠지. 성취하다라고. 그래서 인식된 것, 성취된 것,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 이런 식으로 성취한 거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성취한 거라는 개념으로 여기를 번역을 하고 나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돼. 근데 어쨌든 빠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대로 obtain 또는 attain 이래 되거든. 의미상으로 같고. 그래서 요거를 얻다, 얻은 거라고 번역을 하면 이제 요런 메커니즘적인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왜 제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지금요 상하냐 우상하냐 이래가지고 여실직연을 해라 라고 부처님이 말하는데 무엇을 여실직연하라고 말하죠? 오온 그리고 요거지 그죠? 오온하고 요거거든. 그러면 오온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식과 명색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오온인 거지.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내입처 외입처로 펼쳐지잖아. 그래서 요거는요 안입이 설신의부터 수까지 오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활성화된 오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온을 말하는 거하고 본거 내지 의로 접근한 거 이거는 오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온 자체를 그냥 존재 상태로 활성 개념 이전의 존재 상태로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보아라. 활성화된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활성된 삶의 과정도 그대로 무상고 무아로 보아라. 여실직연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죠? 오온 자체를 여실직연해라. 무화상경 뭐 기타 대부분의 경전들이 다 오온을 직접 말하잖아.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경들은 이어가지고 이런 본거 내지 의로 접근된 것을 여실직연하라라고 말해주는데 그게 엉뚱한 개념이 아니고 오온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삶의 과정. 그죠? 달리 말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무상고 무아로 여실직연해라.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삶, 지금 삶의 과정도 지금 삶을 구성하는 과정도 모두 여실직연해라. 요 얘기죠. 이렇게 봐야 하는 필요성.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학부모님, 빠따를 성취한 거, 성취된 것보다 얻은 거, 이런 번역 타당하죠? 이게 성취된 거로 가버리면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얻은 거로 번역을 하니까, 한반도 부부님, 얻은 거로 하면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누적된 거로의 오온 식과명세 하고 활성화된 나,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 이 개념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과명색으로부터 유깁, 촉수, 애, 쥐까지 이 연기의 그 상당 부분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예, 여기서 일단 이렇게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를 보면 1번 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이 됐죠. 자, 그런 구조 위에서 이제 1번 경에 다시 저기 2페이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돌아와서 보면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 여실직연해라, 여실직연하면 예류잖아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어떤 견해가 생기느냐, 어떤 견해를, 그러니까 견해 가운데 어떤 것을 놓고 이런 구조를 말했느냐, 요걸 보자는 거죠. 그런데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요거 뭐예요? 그냥 말하면 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상보다는 상, 이 측면이죠. 아트만의 특성인 거죠. 요런 표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문장은요,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견해상류다의 그러니까 4가지 품 중에 첫 번째 경, 여기에만 나오고 니카야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금방 박부모님 한마디로 아트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그렇게 무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변하지 않는 것,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아트만이라는 견해,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아트만으로 보는 이런 견해다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나 왔다 와 얀띠 이렇게 한 게 뭐냐 하면 바람은 불지 않고 하는 요 문장이거든. 근데 요 문장은 오직 견해 상주따에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자, 바로 위에 있는 그 원어를 보면 원어 제일 끝에 뭐가 나오죠? 예시까타의 듣다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죠. 이 용어가 그게 이제 번역이 뭐냐 하면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요거거든. 그 한 단어가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건데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게 뭐요? 무상하지 않고 상한 거요, 변치 않은 거요, 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 단어가 나타나는 용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 예시까타의 tid다는 아의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용례로 나와요. 1번 사사또 아따쩌 로꼬 짜 완조 꾸타또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 아와 세상은 영원하고 낳지 못하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여기가 바로 이 문장의 이야기를 아와 세상에다 적용해서 영원해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중생들은 옮겨가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그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와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중생들은 이렇게 죽고 태어나고 윤회를 하지만 아와 세상, 아트만과 중생들의 삶의 토대인 이 세상, 이거는 영원하다. 요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아까 부부님 법망경 얘기했죠? 요 문장이 법망경에서 영성론자를 설명하는 데에 4번이 나타난다고. 예.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용례예요. 그래서 보면, 중생들은 옮겨가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그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형태로 법망경 영성론자에서 그 다음에 디가니카야 28번이 믿음을 고양하는 경, 확신경 이렇게 또 불리죠. 믿음을 고양하는 경 영성론에 대한 가르침에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1번 경과 28번 경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영성론자를 설명하는, 영성론자, 상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와 세상은 영원해.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어. 중생들은 죽고 태어나 윤회하지만 아와 세상,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요렇게 영성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 요 용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례로는 사띠메 까야 아까따와 아까따 위다 이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며 낳지 못하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이런 7가지 더미가 있다라는 형태로 사문과경 빠꾸다 까짜야나의 말, 또는 좀 전에 보았던 28번 믿음을 고양하는 경하고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76번 삼다가경에서 3번이 나타나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보통 7요소설이라고 초기 불교 학자들이 많이 정리하죠. 그 7요소설을 말하는 건데 이 7가지 요소가 쌓여 있는 이렇게 결정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런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요 말이 이런 2가지 용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경이 말하는 이 첫 번째 견해, 바람은 불지 않고 강은 흐르지 않고 임산부는 출산하지 않고
달과 태양은 뜨거나 지지 않고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견해가 무엇냐 하면 바로 상견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견이니까 제가 이건 앞에서 정리했지만 아에 대한 네 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 아에 대한 견해예요. 아뜨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4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 가면 24번 상류타 2번 이것은 나의 것경인데요. 여기도 이제 동일한 구조에서 견해만 달라지는 거야. 첫 번째 경에서는 하여간 이렇게 상견 이걸 말했잖아요.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는 거 그걸 말했는데 두 번째 경에서는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에 대한 주제죠. 아에 대한 견해야.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반복이 돼요. 결국은 이런 내 거요 나요 나의 아요라고 하는 이 견해가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집착하고 고집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상해요 무상해요 해서 여실직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견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사성제 여기에 불확실함이 없어지면 예류자다.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구조를 말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7페이지로 와서 아니지 3번 6페이지 24번 상류자의 3번 이것이 아경이에요. 여기도 보면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이것이 아고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은 죽은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이거 역시 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아고 이것이 세상이다. 죽은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하는 요 내용은 사실은 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발견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14무기를 정리하다 말고 견해상류자로 확장한 데는 사실은 요 표현이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14무기에서 세상은 영원한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와 세상을 놓고 이것이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형태가 경에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확장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요것도 아에 대한 견해죠. 아에 대한 세 번째 견해예요. 그래서 구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가면 제일 아래쪽입니다. 24번 상류타 4번 나의 것도 아니라면 경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내게 아니라면 나도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의 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지 내 거지. 이런 개념. 요거는 이제 요 문장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요거에 조금 더 이어지는 문장이 있기도 한데 그냥 여기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아에 대한 견해예요. 그래서 아에 대한 견해 네 가지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9페이지로 오면 5번 경이 보시도 없은 경이에요. 자, 제가 거기다가 간략히 요약했어요. 단멸론, 시법의 사견에 이어서 단멸론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 경은 사문과경 아지타 깨삭간발리의 말에서 소개되고 산다카경에서는 범행 아닌 것으로 설명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네 가지는 아에 대한 거, 네 가지는 범행 아닌 거, 그리고 10가지는 14무기.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아에 대한 거 보았고, 이제 5번부터 8번까지는 삼다가경이 말하는 범행 아닌 것인데, 그 중에 보시도 없음경 요거는 우리가 이제 10악업에서 사견 나오잖아요. 그 사견 이야기를 다 하고 이어가지고 바꿔보니 우리가 왜 지수화풍 4대가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단별론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5번째 경은 이렇게 아지타 끼사깜발리의 주장 단별론이고 범행 아닌 것에 속하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워낙 기니까 이제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오면 6번 경이에요. 행하는 자에게 경 까로 또 습당 이랬는데,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원초적 시각 해가지고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가 다르다. 토대를 말할 때 업을 말하는 자,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 노력.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잖아요. 그럴 때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은 이 토대가 되는 세 가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불교의 대척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마칼리 고살라가 말하는 결실 없음이라는 주장이 사실은 요거예요. 자, 제가 그 정리를 했어요. 결실 없음, 아끼리야. 사문과경에서는 뚜라나 까사빠의 말로 소개되지만 마칼리 고살라의 주장입니다. 요거 이건 우리가 발견한 건데, 사문과경이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까 위키토피아 위키피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육사회도를 소개하는 데 보면 이 이야기 결실 없음이 뿌라나 까사빠라고 나오고 마칼리 고살라는 무인무연이라고 소개가 많이 돼요. 그런데 사문과경에서 아자타사토 왕이 잘못 말한 거야. 그러니까 경이 틀린 게 아니라, 경은 아자타사토 왕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잖아. 아자타사토 왕이 자기의 기억이 헷갈려서 잘못 말한 거야. 그래서 이거 요 얘기입니다. 사문과경에서는 뚜라나 까사빠의 말로 소개되지만 마칼리 고살라의 주장입니다. 요거 결실 없음 이야기예요. 마치마니까야 60번 흠없음 경은 결실 있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삿된 견해라고 말하고, 삼다가 경은 범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42번 상류타 13번 빠달리아 경은 법의 삼매를 넘어서서 심의 삼매를 얻을 수 있으면 이런 삿된 견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했는데, 뭐 내용이 기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여러분 경 읽어보시고요. 그래, 그 내용은 뭐 그거예요. 결실 없음이어서, 아니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건 아닌가? 이건 겐지스강의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고 해도 거기에 죄가 없고 공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이죠. 자, 13쪽입니다. 7번째 경이 원인경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무인무연을 말해요. 사문과경에서는 마칼리 고살라의 말로 소개되지만 뚜라나 까사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문과경이 소개하는 이 주장의 후반 140만 가지의 주된 모태가 있고, 이게 이제 사문과경에서 마칼리 고살라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인무연하면서 이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 후반이 분리되어서 빠꾸나 까짜야나의 7요소설에 연결되어서 큰 견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에서는 다음번 8번에 가서 큰 견해경으로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인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도 산다가경에 의하면 범행 아닌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서 8번경 큰 견해경이에요. 사문과경에서 빠꾸다 까짜야나의 7요소설로 소개되고 결정론과 마칼리 고살라의 무인 무연으로 소개되는 주장의 후반이 연결되어 큰 견해라고 소개되는데 산다가경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범행 아닌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이 네 가지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삿된 견해 중에 요 네 가지는 얼마나 삿된 견해냐 하면 산다가경에 의하면 범행 아닌 거 네 가지, 안식을 주지 못하는 범행 네 가지 중에 아예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전혀 잘못된 견해 네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견해요 라고 우리가 알고 버리면 되지 그게 무슨 의미일까? 뭐 깊이 가볼 것까지는 없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8페이지로 옵니다. 18페이지 24번 상자의 9번 영원하다는 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이제 동일한 요런 구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18번까지 10개의 경이 14무기를 각각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제 10가지가 무언지는 앞에서 봤으니까 첫 번째 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페이지까지 아와 관련한 네 가지 삿된 견해 그리고 범행 아닌 네 가지 견해 그리고 14무기 요렇게 18가지 견해를 일품에서 부처님이 자, 그런 18가지 견해가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해서 생겨나느냐 그거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집착하고 오온을 고집해서 생긴다. 그거 여실직연해야 한다. 무상고 무아 바르게 여실직연해야 한다. 그래서 여실직연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런 견해가 생기겠느냐? 안 생깁니다. 그러면 바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라는 여실직연 거기에 고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사성제로서의 여실직연 삼법인과 사성제 이것에 대해서 여실직연하면 그거를 표현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무상한 거야 이런 데 대한 불확실함이 버려지면 불확실함이 버려졌다라는 게 바로 여실직연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예류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품이 29페이지부터 오는데요. 자, 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류품의 18가지의 아를 색과 수 각각에 대한 4가지씩의 경우를 더한 28가지 삿된 견해를 소개함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시작에서부터 보면 동일하게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바람은 불지 않고 내지 기둥처럼 안정되게 서 있다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라고 하니까 이제 동일하게 그 진행이 되는데 경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30쪽을 가보면 자 30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데도 이런 견해가 생기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앞에 일품에서는 색부터 식까지 5온 모두를, 그리고 이거 봉건 내지 의로 접근한 것까지 다 제시하고서 그것에 대한 무상고 무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품에서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야. 색에 대한 이야기, 색을 무상고 무화로 보는데도 견해가 생기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5번째 절 끝이죠. 이렇게 비구들이요, 고가 있을 때 고를 집착하고 고를 고집하여 이런 견해가 생긴다라고.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고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말하면 오치온이 고잖아요. 중생으로의 삶이 고잖아요. 여실지견하지 못한 삶이 고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색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로 여실지견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 있을 때 고를 집착하고 고를 고집해서 이런 견해가 생긴다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5온의 반복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중간에 보면 요거 본 것 들은 것 하는 요 2번째 주제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하여간 이제 경이 생략 처리를 하잖아. 생략 처리, 그러니까 생략된 것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요 2품부터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만 고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요 2번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이 생략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초불련이나 전재성 박사님까지 다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략된 거를 요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생략된 거다 해서 5온에 대해서만 반복하고 있고, 저도 이거를 뭐 이제 얼마만큼 생략했느냐라고 보는 거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만이지. 저는 이제 이런 연결관계를 감안해서 요것도 지금 같이 담아놓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빠질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 얼마만큼 생략된 거냐에 대한 관점 차이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활성 여부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 부분만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고, 요게 이제 다른 쪽에 번역하고 제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밑에 보면 225에서 240 해서 18가지 설명을 앞에 품처럼 펼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품처럼 동일하게 펼쳐라. 그런데 설명하는 구조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방금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18번은 14무기의 10번째 거니까 생략 과정에서 마지막 하나는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14무기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로 갈게요. 32페이지에 19번 24번 상류다에 37번경 해서 색이 있는 아경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아는 색이 있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자, 시작하면서 제가 말했지만 2품부터 4품까지는 어떻다고요? 죽은 다음에는 아픔이 없어. 누가? 아뜨만이. 그런데 그 아뜨만이 색이, 달리 말하면 몸이겠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 4가지가 반복되는 게 경 4개죠. 그렇게 견해에서 아를 세계 유무 4가지로 그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36쪽이에요. 36쪽에 오면 이제 24번 상류따 42번 오로지 괴로움 경이야. 비구들이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고집하여 아는 오로지 괴롭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는 견해가 생기는가. 이것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몸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라는 건 동일해. 그런데 몸의 유부를 떠나서 이 아트만이 느낌을 경험하는데 아트만은 오로지 괴로운 거예요. 아트만은 오로지 즐거운 거예요.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거예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경 네 개가 더해지면 이제 그게 이거 힘들다. 그렇게 하면 이제 44번 경까지 47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경까지가 설명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됐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와가지고 세 번째 이어지는 품 했는데 세 번째 이어지는 품에서는 이제 두 번째 품하고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는데요. 그 중간에 표현하는 데서만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고가 있을 때 이랬잖아. 자, 4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1페이지 중간 밑에 쪽으로 보면 이렇게 비구들이요 무상한 것은 고다. 그것이 있을 때 이런 견해가 생긴다라고 해서 고가 있을 때 고를 집착해서 견해가 생긴다. 요 얘기에서 무상한 것은 고요. 그게 있을 때 요 무상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면 26개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43페이지 네 번째 이어지는 품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품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한가 무상한가 라는 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무아상경이 말하는 동일한 형태를 반복해줘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별다른 다른 게 없어. 그냥 동일하게 26가지 견해에 대해서 왜 그 견해가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그 견해가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을 무아상경이 말하는 대로 상하냐 무상하냐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해서 여실기견으로 이끄는 그 과정이 그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색에 대해서도 수상행 식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동일한 형태로 26개의 경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간을 15분이나 넘겼습니다만은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 견해 상류따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그래요. 사사무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접근했죠. 그리고 그것이 포함되면서 확장된 14무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미끼경이 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14무기가 가장 중심된 교리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14무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면 바로 14무기를 담아서 견해를 포괄해주는 24번 견해상류따. 그리고 견해상류따가 아에 대한 4가지, 범행 아닌 4가지 14무기 18가지에 대해서 하나의 틀을 말해주고 뒤에부터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품이고 뒤에 3개 품은 거기에다가 아를
모음이 있을까 없을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요래해서 각각 4개씩 더해서 26개의 경을 3번 반복하는데 형태가 좀 달라지면서 오온, 오치온이 고다라는 개념이겠죠. 여실직연 못한 고가 있을 때 한 번, 무상한 것이 고다 그것이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무아상경의 형태 그대로 적용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한 번, 요런 형태로 도합 96개의 경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네, 14무기에 대한 확장된 주제의 첫 번째 수업 오늘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에 14무기에 대한 상세한 공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